바이오토스텍 어저께 종가 부위의 흑자 파형에 대해서 차트 설명해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MH 에탄올 공개방 그리고 바이오토스텍 국자 파형으로 지지라인 버티다가 골팍이 나오고 이전에 있었던 횡보라인도 들어왔다고 보고 손절라인 이렇게 길게 안 잡을 거예요. 5,640원에 손절라인 잡고 바이오토스텍 떡떡떡 이걸 많이 응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식의 주인은 대주주예요. 가장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세력과 어떻게 결탁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이 방향성을 결정함에 있어 노멀하게 움직이는 구간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작업을 시작하고 슈팅을 만들어내는 구간, 이 구간이 곧 기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돌파 맥점이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돌파 맥점으로 보고 마치 세력이 창으로 찌르듯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공격형 타점. 그리고 이 공격형 타점에서는 짧은 매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이는 시점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놓고 파악을 하자면 돌파냐 아니면 주가 방어 구간 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 타점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기법적으로는 박스 맥점과 눌림목 맥점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창에 찌르는 구간이 있듯이 이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방어해내는 구간에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은 좀 더 길게 스윙적 관점의 장기적 맥점의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왜 제가 국자 파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까지 얘기하냐면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주식시장을 읽어가고 리딩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언더슈팅을 했어요. 오버 하락을 했죠. 지수가. 내가 대주주야. 내가 세력이야. 주가를 적당한 가격에서 지지하면서 나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올해 우리 회사 업황이 요렇고 2년 전에 작업 한번 해먹었고 돈 좀 벌어놓고 주가 방어하면서 쓱 가고 있는데 던진 애들 물량 받고 바닥세에서 이제 지지하면서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지지를 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해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10년 주기설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터지고 뭐 이란에서 미사일 던지고 어쩌고 하더니 주가들이 쭉쭉 빠져가지고 우리 회사가 주가가 쭉 빠졌어. 개인, 외투, 뭐 기관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 회사의 물량들이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쫙 바닥을 때렸어요. 거기에서 주가 방어를 해주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주주가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탁 세력을 이제 찔러줄 때 다시 한번 만나는 거고요. 돌파 맥점을 만들어내지 않고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누가 그래도 내 종목을 조금 더 살려고 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해야 될 구간을 다 디테일하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 회사의 주인인 대주주라고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 기업의 대주주야. 내가 이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주가를 만들고 주가를 형성시키고 했었던 사람이고 내 회사가 박살나서 손 놓고 떨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뭐 한 1,500원짜리 미만에서 아무런 대응점이 없고 앞으로 향후 회사를 올릴 모멘텀이 없는 회사들이면 뭐 자빠지겠죠. 뭐 어느 정도 지지하고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지켜내면서 주가를 방어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빠지면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와중 속에서 이 차트 구분 능력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 국자 파형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주가가 단기 파동에서 이탈했는데 못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때 얘는 단기권 지수 영향만 받고 누가 대주주가 케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케어를 받는 종목과 케어를 받지 않는 종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케어를 받은 종목 중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잡아볼 만한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기회 대비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작년 8월달 최저점에서 형성되었었던 캔들에서 더 빠지지 않은 종목에서 상향 박스권, 삼각 수렴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작년 12월 달에도 삼각 수렴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대북주 입하 파동의 큰 파형들의 70%, 100% 수익률들이 나왔어요. 마찬가지 하방세 속에서 바닥을 지지하는데 바닥을 지지하고 단기공 경기 부양 정책을 써서 회복세가 나왔을 때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찾아보고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싶어 보이는 파형이 국자 파형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자 파형이 그렇게 어려운 거 별거 없고요. 골파기 부분을 체크해낸대요. 예를 들어서 3번 자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3번 자리인데 꼭 3번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라인 구간에서 다음 파형이 여기에서 생뚱맞게 골파기를 보여줬어.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라인이 여기까지 꼭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케어를 했다. 이전에 조금 빠졌었던 박스 구간에 저점 부위가 왔다 싶을 때는 타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국자 파형을 몇 가지로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횡보 구간세 속에 골파기가 나온 경우 이렇게 이제 박스 파동이 또 있겠죠. 쫙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이런 구간쯤에 캔들이 현재점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가능성을 어디쯤에서 봐야 되냐면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 수 있는 타점이 이제 상방향의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가다가 이렇게 빠진 애들. 빠지고 이전에 있었던 자리, 주가를 마지막에 지지해줬었던 라인들의 자리. 그 다음 자리가 반대로 하방세를 만들어주고 빠지고 있다가 언더슈팅을 한 거죠. 이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 끝의 라인이 타점이 나오면 이 구간 다음부터 물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빠지면 또 손절치고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이런 구간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칭해서 기본적으로 상방국자, 하방국자, 횡보국자라고 국자 파형의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시기 때 어떤 파형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파형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공부를 하더라도 타점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견해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빠르게 바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이 움직였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파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가는 게 한마디로 이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파형 이론의 리딩 그리고 현재 시장에 접목시켜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타점들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징적으로 어저께 딱 바이오토 스택이 단기권에서 걸렸어요. 근데 요 스타팅 타이밍이 나올 때 어려웠었던 매물대를 팍 이겨내면 이 골파기를 딱 이겨내는 순간 울분의 슈팅이 짤막하게 단타 영역에서도 나오거든요. 요 구간에서 타점이 나오면 한번 잡아볼 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최근에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조금 이해도가 쉬울 겁니다. 거기에서 방금 그림 그려드린 거 보시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슈팅 라인에서 이 구간이 나온 거거든요.